안녕하십니까. EBS 연중기생 미래를 여는 교육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매월 마지막 주에 찾아뵙는 기획특집 특성화 교육이 미래를 바꾼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특성화 고등학교를 소개해드릴지 궁금하시죠?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알프레도 노벨, 그리고 세계적인 SNS를 개발한 마크 주커버거. 영경아 씨, 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 훌륭한 사람들이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돈을 많이 번 부자. 네. 근데 이들이 가만히 앉아서 부자가 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에 없는 것들을 새로 만들어내면서 자연스럽게 부자의 대열로 올라간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낸다.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 어려운 일을 해내는 인재를 키우는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인데요. 선생님과 학생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우리 학생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물건을 깊게 관찰하는 것을 좋아하는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발명경영과 1학년 강혜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업을 꿈꾸고 달려나가고 있는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발명경영과 1기 정보인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발명 창작과 머신 여성 CEO가 되고 싶은 김민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발명 특허로 미래 속의 미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꾸는 남자 교사 김태식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학교 이름이 아주 멋집니다.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미래, 산업, 과학, 멋있는 단어는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어떤 학교인지 우리 민경장이 학교 소개 좀 해줄래요? 네, 저희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는 전국 최초 발명 특허 특성화고로서 아침마다 명상을 시작해서 네. 집중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팀 융합 인재 교육이라고 해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사람들에게 미래는 좀 아직 오지 않은 날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미래인에게는 작게 시작해서 크게 이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발명 특성화 고등학교에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네. 김태희 선생님, 네. 전국에 발명 특성화 고등학교는 몇 군데 정도가 있고 우리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는 어떻게 발명 교육에 주력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국에 이제 저희 학교를 포함해서 이제 6개 학교가 있습니다. 2013년에 특허청으로부터 이제 발명 특허 특성학으로 선정받아가지고 특허청에서 이제 지식재산 시대에 대비해서 이제 지식 근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전국에 6개 학교를 지정하여 거점 학교를 좀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 이제 발명 특허 특성화로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저희 학생들이 이제 발명 특허 특성하기 전에 취업이나 진학할 때 학생들이 이렇게 진로가 물론 자기 전공 분야로 가는 경우도 많지만 또 많은 학생들이 또 다양한 분야를 이렇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다양하게 전공 외에 또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근무를 할 때 또 이렇게 또 창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또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희들 이제 발명이라는 교육을 이제 도입하게 돼가지고 교육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 결과로 이제 전국에서 좀 다양한 학생들이 입학하고 또 학생들도 진로도 다양하게 또 뻗어나가면서 각 분야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발명품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좀 엉뚱한 상상 속에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과연 발명이 교육에 의해서 가능한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수업 현장, 교육은 어떤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친구, 지금 뭐 만들었어요? 그 연필꽂이와 휴대폰 거치대 역할을 동시에 하는 발명품입니다. 삶을 바꾸는 작은 아이디어의 힘, 발명. 이 부분에 이렇게 종이를 고정시켜서 왼손잡이들이 글씨를 쓸 때 손이 잘 묻지도 않게 해주고 글씨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발명 교육으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를 소개합니다. 서울시 노원구에 자리한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자타공인 발명왕이 있다는 발명 창작과 교실을 찾았는데요. 발명왕의 정체는 2학년 남태환 학생.
다른 학생들과 다름없이 수업에 열심인 모습인데요. 하지만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디론가 향하는 태관 학생. 바로 학교 동아리실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친구들과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발명에 몰두하고 있다는데요. 기존에는 수업할 때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아이디어를 그냥 버리게 되잖아요.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디어를 한번 저희가 직접 제작해가지고 사업화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게 돼서 이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자기 유도 실험 키트라고 해가지고 자석을 이용해가지고 패러데이 법칙을 공부하는 과학 실험 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납품까지 해봤습니다. 그 외에도 휴지 유무를 알려주는 휴지거리는 아이디어 경진대회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발명품으로 창업 실적을 비롯해 화려한 수상 경력까지 자랑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의 발명왕은 남태원 학생 한 명뿐이 아닙니다. 학교 전시실에는 학생들의 발명대회 수상작을 비롯해 크고 작은 발명품들이 가득한데요. 누구나 발명왕이 될 수 있는 학교의 비법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곳은 발명경영과 1학년 교실. 대충 스케치 잡고 그다음에 색칠하는 이렇게 잡는 거네. 그렇지, 이렇게 잡는 거네. 학생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로? RSP 자석이라는 주제로 자석 책갈피 만들고 있어요. RSP란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직접 개발한 수업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하나의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을 단순하게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물의 원리는 무엇이고 이 원리를 다른 사물에다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물음을 계속 학생들이 갖게 하는 것이죠. 저희가 추구자 하는 것은 발명가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창의적인 인재로 나갈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소양을 잘 거쳐서 그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의 진로를 제공하고 있죠. 기존 제품을 통해 과학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RSP 수업 방식. 수업의 마지막은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정리해 친구들에게 발표하는 시간인데요. 창의력과 자신감 향상을 위해 한국어 외에 영어나 외국어로 발표하는 것도 장려하고 있습니다. RSP 수업, 학생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RSP로 그냥 조금만 생각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발명에 대해서는 정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발명을 이제 큰 것보다는 좀 소소한 작은 것들부터 시작이라는 말을 듣고 이제 부담감을 좀 덜어버리고 주변을 보면서 어떤 것들이 사람들에게 필요할까라는 좀 공감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발명에 임하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창의력으로 다양한 미래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입니다. 와, 제가 볼 때는 네. 정말 어려운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단 발명 경영, 발명 창작, 또 발명 특허, 생활 디자인과 4개 과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오늘 나온 학생들 1학년 2명은 발명 경영과예요. 보인 학생, 발명 경영과에서는 어떤 걸 배우나요? 저희는 일단 기술 기반 창업을 목표로 하는데요. 그래서 기초 소양 과목을 제외하고는 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경영에 대해서 배우는 기업가 정신을 배우고요. 또 공업에 대한 기술이나 그런 지식을 얻는 공업 일반, 그리고 창의성을 기르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한 창의적 사고 기법, 그리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과목인데요. 이 비즈니스라고 배우고 있고요. 또 머릿속에서 있는 아이디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눈에 보이는 도면으로 그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기초제도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학생들이네. 네, 다양한 걸 배우네요. 네. 자, 그럼 우리 민경 학생에게 물어볼게요. 발명 창작과에서는 어떤 걸 배우나요? 저희 발명 창작과는
이제 종합적 실무 위주의 교육을 받는데요. 창의적 사고 기법, 또 이제 같이 경영과랑 공통된 공업 일반 기초제도, 또 더해서 직업 속에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특허 출원하는 방법과 시제품 제작하는 법까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 두 학생의 두 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발명 특허과와 생활 디자인과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학과가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 발명 이제 창작과에서는 이제 기계 과정, 뭐 컴퓨터 과정, 전자 과정 이렇게 기본적으로 배우고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 창출하면은 발명 특허과에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지식 자산화 해가지고 이제 지식권을 확보하는 거죠. 확보하고 그 확보된 이제 지식 자산은 이제 발명 경영과에서는 그런 이제 창업하는 쪽으로 이제 교육을 해가지고 차후에는 그 기술 기반의 CEO가 되는 것이 이제 꿈이고요. 생활 디자인과는 이제 그렇게 창업한 제품에 대해서 이제 옷을 입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영상, 뭐 디자인,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이런 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명품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또 특허까지도 낼 수 있게 그 과정도 배우고 그리고 나중에 창업도 해서 실제로 그 CEO, 그러니까 내가 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쭉 과정을 다 배우는 건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뭐 아이디어만 번뜩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과학적인 원리도 같이 깨닫고 있어야 되지 생각만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과학적인 원리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또 학생들이 또 직접 하기에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또 아까 들었던 수업 중에 저는 처음 듣는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오늘. RSP 수업. 이거 뭐예요? 이제 RSP 수업은 Reverse Science from Product의 약자인데 이제 그냥 해석을 해보자면 거꾸로 배우는 과학적 원리라는 뜻이에요.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랜턴으로 수업을 한다면 랜턴이 사용된 물품 그런 제품들을 미리 30가지 정도 사진으로 보여주세요. 그럼 이제 보여주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대충 이해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이제 아이를 다 내고 이제 반 아이들 앞에서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적어서 발표를 해요. 그러면 이제 무작정 과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내라 이러는 것보다 미리 주제를 정해주시고 어떻게 하는 거다 미리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좀 더 이렇게 수월하게 내게 되고 또 이제 발표 자신감도 길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RSP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얘들아 무슨 발명? 이러면 저희가 진짜 떼창으로 그저 그런 발명이요 이러잖아요. 진짜 다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발명이 정말 쉽구나 이렇게 인식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한번 알고 발명을 연구하니까 더 쉽게 느껴지는 거군요. 그럼 우리 세 학생 모두 RSP 수업을 다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받은 영감은 어떤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나요? RSP 수업 주제 중에서 LED를 활용한 발명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주제가. 제가 그때 레이저 글씨 연습기라는 것을 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레이저 글씨 연습기라는 게 저희가 초등학생들이 보통 이렇게 1학년 막 들어가면요. 이렇게 글씨 연습하라고 학교에서 막 주잖아요. 학습지 사서 또 따로 연습을 하고. 근데 그게 레이저 글씨 연습기가 있으면 그것을 종이에다 꽂아가지고 레이저로 이렇게 글씨를 따라 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발명했습니다. 보인 학생은요? 일단 저는 약간 이 아이디어가 좀 웃기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같은 레이저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졸면 대부분 이렇게 졸잖아요. 자면 이렇게 자거나 앞에 칠판이 있는데 여기다가 뭐에다가 레이저 핀 같은 걸 꽂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졸면은 칠판에 이렇게 레이저가 꽂혀요. 그래서 선생님이 막 분위기 환기도 할 수 있고 막 애들아 일어나 이렇게 막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발명한 적이 있습니다. 재밌네요. 뒤로 자면 어떻게 돼? 이렇게 그럼 딱 봐도 보이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 주름을 이용한 RSP 수업이었는데 만약에 과일 농장을 하시는 분들은 나무에 만약에 사과가 달려있으면 높이 달려있으면 못 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높이 조절이 가능하게 만들어서 여기 이 포장 집게인데 그 집게로 높이 있는 거를 한 번에 딸 수 있음과 동시에 따면서 바로 그냥 포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 편에서는 일손도 절약되고 또 시간도 절약되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 또 GPS를 주제로 했을 때는 저희 화재 났을 때 사람들이 소화기가 있잖아요. 소화기 GPS를 달아가지고 그
제일 가까운 인근 근처 소방서에게 그냥 바로 연락이 갈 수 있게끔 불이 나면 그런 아이디어를 발명했었어요. 좀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이거요? 네. 여기 첫 번째 칸에서는 이제 저희 화재 경보기에는 이렇게 빨간 색깔 뭐라 해야지 LED가 네.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삐용삐용 이렇게 울리는데 네. 저희 소화기는 그냥 색깔만 빨간색이고 막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불이 나도 어디에 소화기가 있는지도 그렇죠. 모르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이렇게 빨리 찾기 위해서 불이 나면 센서가 움직여가지고 그 인근 소방서한테 먼저 연락을 미리 주고 그다음에 이제 소화기에서 불이 나거나 소리가 나게끔 해가지고 그 화재를 당한 사람이 빨리 소화기를 찾을 수 있게 그런 발명품입니다. 이게 사실 저거 발명한 것 자체도 대단한 건데 저런 것이 필요하겠다라고